전 세계가 한국인을 조사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영어권을 누르고 세계 최고가 된 것인데요. 과연 어떤 점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는지, 왜 세계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낱낱이 조사하고 싶어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능지수라 불리는 IQ는 모두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IQ는 1905년 프랑스의 심리학자 알프레 비네가 처음에는 정신지체아를 가려낼 목적으로 만들어낸 지능 검사였는데요. 1916년 루이스 터머는 비네 검사를 기초로 해 지능 검사에 지능지수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Q 검사가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SBS에서 방영한 영재발굴단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된 우리나라 천재 김영훈 씨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그는 IQ가 175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의 IQ는 85에서 120 사이고 평균 IQ는 100 정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IQ 지수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방영 당시 27세였던 김영훈은 세계지능지수재단 3위에 기록돼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지능지수재단은 흔히 천재들만 가입한다는 멘사보다 상위 단계의 재단으로 세계 초고도 지능자들이 가입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지능을 지닌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지식인들이 모인 네트워크인데요. 전 세계 오직 41만 명만 가입된 협회로 그만큼 까다롭게 조건을 따지는 재단인데 그곳에 우리 한국인이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재단 설립자는 김영훈 씨를 보고 확률상 300만 명 중 하나 있는 천재라고 말하기도 했죠. 멘사 코리아에서는 김영훈 씨를 멘사 기준 220, 병원에서 쓰이는 웩슬러 기준으로는 175로 전 세계 상위 0.00003%에 해당하는 지수라고 밝혀 전 국민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세계 천재인 명사전 월드 지니어스 디렉터리의 IQ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영재발굴단 프로그램 출연 당시에도 52장의 카드 2세트를 3분 만에 실수 없이 외우는 능력도 보여주었던 그는 IQ 190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기가 소사이어티에 최초로 입성한 한국인이 되었죠. 이렇게 한국인이 IQ 랭킹 1위를 달성한 것에 전 세계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예전부터 한국인들의 지능이 높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고도의 집중력과 전략이 필요한 e스포츠에서도 한국인들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기 때문이죠. 스타크래프트, LOL, 오버워치 등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상금을 싹쓸이하는가 하면 게임 회사에서 몇 년간 심혈을 기울여 새롭게 출시한 게임을 서버가 열린 지 6시간 만에 끝내 세계 최강 게임 민족 한국의 1등이 세계 1등이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4년 시행된 두뇌 연구에서 지능연구 전문가 리처드 린 교수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8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평균 IQ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연구팀은 홍콩이 107로 1위, 한국이 106으로 2위이나 국가 순위로 따진다면 홍콩은 중국과 한 국가로 합산되므로 한국이 1위라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능 연구는 국민이나 민족, 인종 간의 지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 상당히 예민한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구팀은 연구를 진행하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중국, 홍콩 등 태평양 연안 국가 국민들의 평균 IQ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말하며 이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이라고 답했죠. 실제로 IQ가 높은 나라들은 그에 걸맞게 최고 경영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든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경제가 운영되는 나라들이었는데요. 이렇게 국민 IQ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수요가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K-팝부터 시작해서 K-푸드, K-예능, 이제는 K-드라마까지 전 세계를 압도시키는 엄청난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민 IQ 지수가 높은 나라는 국민성 또한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SNS에서 화제가 되었던 나라로부터 받은 은혜도 없으면서 위기가 닥치면 떨쳐 일어나는 독특한 유전자라는 짤처럼 한국인들의 국민성은 모두가 알다시피 참 독특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IMF. 외환위기로 휘청거리던 시절에는 온 국민들이 나랏빚을 갚겠다고 집안 깊숙이 숨겨둔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 나오는가 하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전 국민이 거리로 나와 응원을 하며 수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사람이 몰리면 폭동과 도난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외국과는 달리 한국에선 즐겁게 응원을 한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집에 갈 땐 쓰레기까지 싹 줍고 가서 오히려 거리가 더 깨끗해지기도 했다고 하죠. 유조선 사고로 바다가 온통 기름에 뒤덮였을 때도 한국인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천조각을 가지고 나와 기름을 걷어내기도 하는가 하면 이번 팬데믹 또한 한국인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못 사는 국민들에게 한 땀 한 땀 손수 만든 마스크를 전하고 가는 83세 할머니부터 수많은 나라가 감염자를 밝히지 않았을 때도 묵묵히 투명하게 감염자 수를 공개하며 검사를 계속해 나간 의료진들까지 뛰어난 국민성에 전 세계는 놀랐는데요. 이런 국민성 또한 높은 IQ를 지닌 나라들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이런 시민의식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난히 한국인들의 IQ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려준 분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뇌교육학과의 교수이자 편집장인 장래혁 전문가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인이 머리가 좋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했는데요. 뇌교육학적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 인간의 뇌는 자극을 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간의 뇌는 유전과 환경의 조합으로 변화한다는 측면으로 볼 때 한국인들의 우수성이 더 돋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역사적인 실현인데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나라를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되찾아 일어났는데요.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반복적 훈련과 몰입적 경험이 변화를 만드는데 나라를 빼앗겼을 당시 받았던 수많은 자극이 신경망을 강화시키고 뇌 전체의 회로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 속에서도 나라를 되찾아낸 경험이 이후 동일한 고자극이 와도 쉽게 이겨내는 유전자로 변하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발전의 핵심을 사람에서 찾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농사를 지을 땅이 넓은 것도 아니며 기름이 나오는 국가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오로지 사람뿐이었죠. 그렇다 보니 인적 자원에만 힘을 쏟을 수밖에 없던 것이 오히려 한국인들의 IQ 수준을 높게 끌어올려주게 된 것입니다. 인적 자원의 투자는 결국 교육이고 교육은 인간의 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 커다란 변화를 갖게 되었고 창조적 능력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뇌는 방향성이 있을 때 쉽게 흔들리지 않고 지속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 엄마, 우리 나라와 같이 자신이 속한 집단을 우리라고 묶어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국민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 결과 앞서 말한 IMF 금모으기, 태안반도의 기적, 그리고 팬데믹 외에도 수많은 위기 상황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요소 또한 지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이는 곧 한국인들이 우수한 지능을 가진 이유는 DNA뿐만 아니라 꾸준히 뛰어난 국민성으로 극복해온 환경이 지능 수준을 높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이 정상급 지능을 가졌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니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점만을 노출시키다 보니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에 서게 된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수한 지능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여겨도 될 것 같습니다.